우리 아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중국어 교육법 문정아의 특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반갑습니다. 문정아의 특강 오늘은 자녀 교육법에 관련된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멀리 판교에서도 또 일산에서도 오시고 각 지역에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내리는 가운데 또 자녀까지 같이 동반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건 없건 간에 중국어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14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쳐 오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12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전 딸 둘이에요. 요즘은 딸 바보가 돼서 딸들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기도 하고요. 중국어를 가르쳐 보면서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와주신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강연은 저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어 놓으셨다가 강연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강연이 끝난 뒤에 1대1로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도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저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어라는 건 중국인들이 쓰는 언어 맞습니다. 근데 중국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한자, 그 다음에 우리랑 다른 발음, 그리고 뭐 성조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걸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아자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건 중국어로는 워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따라 하시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워 할 때 그 워를 음을 조금 더 내려서 워 한번 해볼까요? 워. 네, 나라는 뜻이죠. 중국어는 이와 같이 한자가 있고 또 높낮이 이것을 우리가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가 있고요. 또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는 발음 표기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어라는 것 우리가 흔히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편견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한자 모르는데 중국어 배울 수 있나? 또는 나는 한자 세대인데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어 배울 때 좀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조, 공항이나 아니면 명동 또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강남 지역에 가시면 조금 시끄럽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음의 높낮이 성조 때문인데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认识大家很高兴. 뭔가 자체가 우리랑은 다르죠? 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평평한 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중국어로는 바로 声调, 성조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는 음의 높낮이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한자와 성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우리 최연소 오늘 강연에 참가한 수미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살이거든요. 5살이군요. 네, 만 4살. 자, 그러면 5살이라면 5살이지만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한 단어 하나만 알려줘 볼게요. 수미. 네. 자, 수미,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빵 먹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你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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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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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성조를 잘 따라한 것 같은데 아이는 우리가 낳았지만 기르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 언어 자체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입모양을 따라하죠.
물론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뜻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었던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의미도 알아듣게 되죠. 자, 그래서 한자나 성조 때문에 중국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편견에 불과하다.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자보다는 우리가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그 과정 그대로를 우리도 중국어에 접목을 시켜서 듣고 말하는 학습으로 처음에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요. 저희 둘째가 지금 32개월인데 17개월 때 일이에요. 사실 둘째에게는 저는 큰아이가 7살이고 둘째가 3살이거든요. 근데 큰아이 위주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둘째는 살짝 등한시했었어요. 근데 큰아이에게 간단한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어를 조금씩 확장시켜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는 큰아이는 책을 보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는 전혀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큰아이에게 나는 간다 워취, 나는 간다 워취, 너는 간다 니취, 너는 간다 니취, 우리는 간다 워만취, 우리는 간다 워만취 하면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하게 시켰더니 큰아이는 책 읽으면서 시큰둥하게 워취, 니취, 워만취 이렇게 하는데 둘째 아이가 너무 신나게 17개월인데 워취, 니취, 워만취 이러는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고 성조도 정확하게.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제가 단 한 번도 입모양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딱 가르친 적도 없고 그냥 들려주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옆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러나 그 한 번씩 들었던 중국어가 체화된 거죠.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방해서 지금도 제 강의를 녹화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 둘째 아이가 더 신나게 따라합니다. 듣기, 말하기와 더불어 성조는 반드시 리듬을 타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별도로 우리는 영어 공부하듯이 우리 영어는 저는 70 세대라 이렇게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그 다음에 수학은 뭐의 정석, 이런 책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던 세대인데요. 정말 열심히 필기하고, 스펠링 적고, 영어 뜻 적고, 이렇게 해서 쓰면서 외웠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단어 찾고. 근데 중국어만큼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말하기 위주로 가야 되고요. 쓰기 학습은 지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조는 어떻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조는 리듬을 타자. 성조는 리듬을 타자. 그렇죠. 손도 한번 움직여보세요. 성조는 리듬을 타자. 성조는 리듬을 타자. 그렇죠. 흥얼흥얼 거리면서 리듬을 타면서 익히시면 정말 중국어가 즐겁고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조기학습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 일단 왜 중국어를 조기에 배워야 되는지 세계적인 리더들, 앞서가는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 최고의 조언은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라. 또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자녀 3명 모두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라고 했고요.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은 나는 내 딸에게 중국어 몰입 교육을 시켰다라고 했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는 2027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손. 자, 그렇다면 유치원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풍이 대단한데요. 점점 더 높아지는 중국어의 위상,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중국어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조기 교육으로 이어진